오늘 첫 번째 강의는 당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당뇨병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당뇨병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보면 압니다. 1960년대는요, 우리나라 전체 1% 미만이었습니다. 1%. 지금은 얼마가 되냐면요, 당뇨병 환자가 10%, 15%. 거기다가 또 누구가 당뇨병이냐면,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이 앞으로 올 수 있는 당뇨병 예비군. 예비군이 한 15%, 20%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 전체 인구수에다가 당뇨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20% 내지 30%. 거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당뇨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재보면은 혈당이 올라간 분들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당뇨병 하는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당뇨병 환자를 앞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사항인데,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60년 되니까 60년 전이지요. 근데 1%인데 지금은 10%, 15%, 뭐 당뇨병 예비군까지 합하면 25% 이렇게 되는데 왜 6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부모가 당뇨병이니까 나도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유전병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유전병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 아들, 딸이 유전적으로 다릅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하고 유전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0년 동안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굉장히 거기서 우선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당뇨병 환자 중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재밌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습니다. 연대가 가면서 10배 이상 늘었다. 근데 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을까? 좀 제가 남자니까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새 세상 살 때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다들 서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훨씬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40대, 50대 사망률이 여자의 2배, 3배 됩니다. 엄청 남자가 불쌍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무슨 경향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0대, 40대는 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대, 40대 젊은 사람한테 많이 삽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30대, 40대 엄청 고생하면서 세상을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당뇨가 많고, 최근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20대 미만의 소아형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이게 비만입니다. 비만.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오면은 소아형 당뇨, 이게 이게 소아형 당뇨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20세 미만에 있는 애들한테 오는 것도 성인형 당뇨. 이게 그 원인은 이제 비만.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은 이래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다. 남자가 조금 많다. 젊은 사람한테서도 많은 경향이 있다. 20세 미만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럼 우리나라 당뇨병이 어떻게 되는구나, 대강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대강 그려집니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제가 따져보죠. 첫 번째, 유전병인가? 유전병이라면은 뭘 유전병이라고 하냐면은
무슨 뭐 혈우병이든지 뭐 생맹이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들은 뭐 반이 온다 이렇게 정확하니 가고 세월이 가더라도 비율이 변하지 않는 걸 유전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뇨병이 유전병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가족이 있는 집안에 많은 경향이 있어요. 많은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당뇨병은 절대 유전병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유전병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60년대하고 60년 이후에 당뇨병이 10배, 20배가 늘어난 이유를 따져보면 압니다. 유전적으로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많이 늘어났을까? 먹는 것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는 것뿐만 다음에 제가 치료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요새 먹는 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무절제하게 먹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먹방 문화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제 그 딴 차원에서 또 뭐 사람이 먹는 것도 즐겨야 되지만은 이 당뇨병이라는 제 입장에서는 먹는 것이 절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먹는 것 정말 간단합니다. 제때 시간 맞춰서 알맞게 일정하게 골고루 굉장히 쉽지요. 굉장히 쉽지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 새끼 제때 먹는 사람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참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골고루 반찬 챙겨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그저 그 불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 다 좋아하지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맛있지요. 거기다가 또 설탕도 또 달달하게 좀 넣어야 됩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음식이 설탕 좀 단맛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이 유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체질적으로 돼 있지만은 거기다가 먹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이 당뇨병이 그러면 먹는 것만이 단가? 먹는 것이 단가? 꼭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뇨병은 생활이다. 제가 이 말을 앞으로 몇 번 써먹을 겁니다. 당뇨병은 생활이다. 왜 생활이다 얘기하냐면 우리 생활하는 게 뭡니까? 아침 일어나서 먹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움직여야지요. 움직여야지요. 그러면 돈을 그냥 법니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몫으로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또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밤에 들어가 또 잠을 자야 되지요.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루 생활 다 합니까? 다 아닙니까? 다 합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먹는 것 다음에 또 큰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안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생활은 뭡니까? 자동화 아닙니까? 가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싫어서 여기서 리모컨 다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적게 한다. 지금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눈동자로 인식해가지고 눈만 깜박이면 꺼지고 켜고 하는 텔레비전도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명이라는 건 편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살다는 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도 원인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달성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서 또 20세 이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아형 당뇨 이 얘기를 조금 제가 다시 또 잠깐 드리겠는데 20세 이하에서 이제 비만해서 당뇨가 오는 건 성인형 어른 당뇨하고 똑같은 의미의 당뇨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비만되는 거. 그런데 20세 이하인데 비만하지도 않고 그냥 당뇨병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소아형 당뇨.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어머니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애들 먹으라고 하는 거 이게 뭐 통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애들 먹는 데 가서 또 애들 인슐린 맞아야 되는 애들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인슐린을 또 맞으면 지가 맞을 수 있나요? 잘 못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엄마가 통제하고 또 뭐 인슐린 맞는 것도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고 해서 나중에 하도 어머니가 이렇게 너 이건 하지 말아라, 너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형 당뇨병 환자들 이제 모아놓고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모임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은 30분 내에 반드시 싸웁니다. 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또 뭐 내가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내 앞에서 엄마하고 그 아들들하고 반드시 싸웁니다. 서로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그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 엄마는 안타까우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하는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소아에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음에 이제 소아형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소아형 당뇨병도 이게 유전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게 또 이게 그런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엄마들은 그 내가 뭐가 잘못돼서 애가 병이 됐을까 해서 어떤 그 죄책감 비슷한 것 때문에 애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또 꼼짝 못하는 때가 많아. 이게 내 대부분 엄마 탓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하는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와서 뭐 애들 이렇게 하고 하보면은 참 서로가 안타까워요. 엄마는 엄마대로 안타깝고 애들은 애들대로 뭐 또 지들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또 안타깝고. 근데 이런 애들은 또 무엇 때문에 생기냐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이런 것들 있었지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아주 고약한 놈들이 많아요. 바이러스가 특별히 지가 잘 가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도 바이러스 있잖아요. 감기는 또 목에 들어가는 감기, 근육으로 들어가는 근육 감기. 그래서 이제 감기균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후유증이 뭐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일형 당뇨, 소아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파괴를 하는 그 자리만 특별히 들어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있어요. 그 바이러스 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서 걔들만 싹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거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슐린도 맞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원인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물 중에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약물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들어봤나요? 이게 어디 관절통 있으면 가서
가서 한번 놓아주면 엄청 좋아지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맞으면은 혈당이 정상인 사람이 150, 200까지 푹 뜁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도 이게 제법 조절이 잘 되던 환자인데도 그 당뇨병 환자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관절염 환자들도 많습니다. 허리 아픈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못 견뎌서 가서 주사를 맞으면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2주, 3주간 200, 300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어느 지역이 특별히 당뇨병이 많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그 지역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잘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엔 특별히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당뇨병의 원인은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걸 조금 잠깐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먹는 거, 체중이 늘어났다, 운동을 안 한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당뇨병이 되는 원인이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더라도 원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감기균, 바이러스가 당뇨병 일으키는 세포를 특별히 파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소아에서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냥 뭐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 약물을 먹어도 또 혈당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당뇨병의 원인인 것을 대강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당뇨병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방청객 어머님들도 유난히 벌써부터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먹는 거 외에도 당뇨병 다른 원인이 있나요? 뭐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수면입니다. 수면.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도 수면을 잘 취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당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밤새우면은요, 혈당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게 생각보다 혈당 조절에 엄청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면을 잘못하면은요, 우리 여성분들 분명히 들으세요. 피부도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해야지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뭐 비만 이런 것도 수면 장애가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지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어떤 거죠? 예, 마른 당뇨가 위험하다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이 마른 당뇨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쭉 강의를 했는데, 비만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치료도 간단합니다. 비만을 줄여서 표준 체중으로 만들면은 당뇨병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마른 당뇨병은 그 이상 체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병은 보통 당뇨병이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한 형태의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오늘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어느 때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딱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평생 살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살거라. 표준 체중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운동이 다 포함이 되지만은 기준은 표준 체중입니다. 표준 체중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제도 궁금해집니다. 아, 다음 예. 주제는 어떤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다음 주제는 당뇨병도 또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또 왜 당뇨병은 이 종류로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당뇨병의 진단 그리고 당뇨병의 분류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더욱더 알찬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